셋째 시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셋째 시간에 용어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부가징수 방법을 이야기하다가 뭐 중간에 이제 끊겼는데, 자, 우리가 이제 조세를 부가징수하는 방법, 우리가 세액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우리가 이제 신고 납부가 있고 보통징수가 있고 특별징수가 있는데,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주요 조세 중에서 특별징수되는 조세는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징수는 몰라도 되고 신고납부와 보통징수만 잡으시면 되는데, 신고납부를 우리가 다른 말로 신고납세제도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보통징수를 다른 말로 정부 부가가세제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신고납부와 신고납세는 같은 말이고 보통징수와 부가가세는 같은 말이라고 알고 계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런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100% 같은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 거냐면은 이렇게 다른 겁니다. 우리가 신고납부, 보통징수는 징수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부가하고 징수가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신고납부, 보통징수는 징수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고납세제도와 부가가세제도는 뭡니까? 부가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100% 같은 말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는 범위 내에서는 같은 말로 알고 계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이걸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조세를 부가징수하는 방법, 세액을 결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럼 여기서 신고납세와 부가가세의 차이점은 어떤 차이점이냐면은 이 차이점이에요. 세액 결정을 누가 하느냐, 요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세액 결정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신고납세와 부가가세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한번 따져 봅시다. 자, 세액 결정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신고납세와 부가가세로 구분이 되는데, 자, 신고납세는 세액 결정을 누가 하겠습니까? 자, 봐봐요. 세무 공무원이 자기가 자기한테 신고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신고를 한다는 얘기는 납세 의무자가 신고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고납세는 누가? 납세 의무자가.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가 직접 세액을 결정하는 게 뭡니까? 신고납세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세제도는 누가? 그러니까 부가가세제도는 누가? 우리가 이제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면 가세근자가, 우리가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세무공무원이, 그러니까 가세근자가 세액을 결정하는 거. 그러니까 보편적 말로 바꾸면 세무공무원이 세액을 결정하는 게 뭡니까? 부가가세제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고납부와 보통징수를 설명을 합니다. 자, 신고납부와 보통징수는 자, 이거예요. 자, 제일 먼저 신고납부부터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신고납부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이겁니다. 우리가 납세 의무자가 직접 세액을 결정하고,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가 직접 세액을 결정하고 결정세액을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그러니까 어려운 말로 자진
납부하는 거. 이게 뭡니까? 신고 납부예요.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가 직접 세액을 결정하고 결정된 세액을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납부하는 방법, 자진 납부하는 방법이 신고 납부입니다. 자, 그럼 봐봐요. 신고 납세 제도에 의하여 부과된 조세는 신고 납부에 의하여 징수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실무에서는 신고 납세와 신고 납부를 같은 말로 혼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통징수. 자, 보통징수는 이게 보통징수예요. 그러니까 가세 큰 자가 세액을 결정하고 가세 근 자가 우리가 이제 보편적 말로 바꾸면 세무공무원이, 그러니까 가세 근 자가, 그러니까 보편적 말로 바꾸면 세무공무원이 납세 고지서를 고지하여 징수하는 방법, 이게 뭡니까? 보통징수입니다. 자, 그러면 야 이름이 왜 보통징수입니까? 자, 이게 왜 보통징수냐면은 우리가 세금 보통 어떻게 징수합니까? 납세 고지서 고지해서 징수하지요. 그래서 야 이름이 보통징수예요. 자, 그러면 자, 다시 이제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자, 그럼 자, 이렇게 가봅시다. 자, 부가가세 제도에 의하여 부과된 조세들은 보통 징수에 의하여 징수하지요. 그래서 실무상에서는 보통징수와 부가가세를 같은 말로 혼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신고납부와 신고납세는 같은 말이고 보통징수와 부가가세는 같은 말이라고 알고 계셔도 공부하는데 시험 문제 답을 찾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로 알고 계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신고납부 보통징수는 징수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고 신고납세 부가가세는 뭡니까? 부과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같은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실무상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범위 내에서는 같은 말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를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신고납세가 뭐고 부가가세가 뭐고 신고납부가 뭐고 보통징수가 뭔지를 일단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잡아야 시험 문제 답을 찾는 게 쉬워져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이 개념 자체가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가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 이걸 알아야 공부하는 게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 개념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우리 시험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어느 방법에 의하여 부과하는지 이거 물어봐요. 아니면 이제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를 어느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는지 이걸 물어봐요. 이걸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 가기 전까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어느 방법에 의하여 부과하는지, 어느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는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구분하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오늘 받으신 프린트에 보시면 정리가 다 돼 있어요. 자, 오늘 받으신 프린트 1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받으신 프린트 1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조세의 부가징수 관련 내용 해가지고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크게 네 가지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네 가지를 잡으셔야 되는데 첫 번째 잡으셔야 될 거 이걸 잡으셔야 돼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어느 방법에 의하여 부가징수하는지 이걸 잡으셔야 됩니다. 자, 거기 프린트 보십시오. 자, 프린트 1페이지 왼쪽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는 어느 방법에 의하여 신고납부, 신고납세 제도에 의하여 부가징수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이제 조건이 붙습니다. 그러나 납세 의무자가 신고 납부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가소 신고한 경우에는 보통 징수, 부가 가세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2번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프린터 오른쪽 2번에 우리가 재산세는 어떻게? 재산세는 보통 징수, 부가 가세에 의해서만 부가 징수하지 신고 납부는 없어요.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한다고요? 종합부동산세는 부가 가세, 보통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고 납세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신고 납부할 수도 있어요. 이게 부가 징수 방법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구분하셔야 되냐면은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납부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그 프린트에 보시면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가지고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납부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집에 가가지고 개인적으로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우리가 이제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해당 조세 가가지고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세 납부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취득세 가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뭘 잡으셔야 되냐면은 이걸 잡으셔야 됩니다. 프린트 2페이지. 프린트 2페이지 조세 부가징수 관련 내용으로 뭘 잡으셔야 되냐면은 분납 물납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분납 물납을 잡으셔야 되는데 이미 1시간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잡으셔야 되냐면은 이걸 잡으셔야 됩니다. 프린트 3페이지. 그러니까 프린트 3페이지 우리가 조세를 정상적으로 납부를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가산세라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가산금이라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가 조세 부가징수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세 부가징수에서 무조건 두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받은 이 프린트에서 두 문제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물어볼 수 있는 이야기는 이런 것들이에요. 부가징수 방법을 물어보든지 납부 기간을 물어보든지 분납 물납을 물어보든지 가산세 가산금을 물어보든지 하여튼 부가징수와 관련된 내용에서 무조건 두 문제예요. 자, 그러면 분납 물납은 오늘 수업 첫 시간에 이야기를 드렸고 가산세 가산금을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교재 내용을 좀 확인하고 요 프린트를 가지고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냐면은 교재 27페이지입니다. 자, 교재 27페이지 그 교재 내용 확인하고 잠시 후에 프린트를 가지고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교재 27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가산세란. 자, 읽어볼게요. 자, 교재 27페이지 그 가산세란 우리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자, 그럼 이제 확인을 해봅시다. 여기서 의무는 어떤 의무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어떤 의무를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신고, 납부 의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자, 여러분들이 뭐 보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전에 봤던 이야기를 가져오면 우리가 조금 전에 프린트에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는 신고 납부에 의하여 부가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프린트에서 읽어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해석을 해봐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에 의하여 부가징수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는 얘기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의 납세 의무자들은 뭐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정해진 기간 내에, 그러니까 정해진
기한 내에 스스로 신고해야 할 의무와 신고한 세액을 자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 기니까 취득세를 가지고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취득세를 신고 납부에 의하여 부가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취득세 납세 의무자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스스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고 신고한 세액을 자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뭐 한다고요? 가산세를 부과한다고요. 자, 그럼 교재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교재 27페이지 이야기를 다시 읽어보면 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납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언제? 신고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했을 때 부과하는 금액이 뭡니까? 가산세예요. 그 다음에 교재 29페이지. 자, 교재 29페이지 거기 가산금입니다. 자, 교재 29페이지 가산금 읽어볼게요. 우리가 지방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아니할 때에 관계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그럼 지금부터 해석을 해봅시다. 자, 고지세액이 있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징수한다? 고지서가 있다는 이야기는 보통 징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산금은 언제 부과되는 거예요? 보통 징수되는 조세를 기간 내에 납부 안 했을 때 부과되는 연체료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프린트 3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이 가산세하고 가산금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교재를 보고 정리를 하려고 그러면은 감이 안 와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교재를 한번 읽어보시고 정리를 할 때는 요 받으신 프린트를 가지고 정리하십시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는데, 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올해 2010년도에 국세기본법이 개정이 되면서 가산금이라는 용어를 폐지를 했습니다. 국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우리가 가산금이라는 용어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지방세하고 국세가 이게 이제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여러분들 공부하는 게 피곤해졌다고요. 공부하는 게 피곤해졌습니다. 왜? 국세와 지방세가 이 기준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국세기본법에서 가산금이라는 용어 자체를 폐지를 해버렸기 때문에 국세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지방세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달라집니다. 자, 그럼 일단은 지방세를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를 먼저 설명하고 국세는 잠시 후에 따로 설명을 할게요. 자, 일단 가산세하고 가산금이 다르다라는 건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산세는 언제 신고 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조세를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했을 때 부과되는 금액이 가산세라고 조금 전에 우리 교재에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가산금은 우리가 이제 보통 징수되는 조세를 우리가 이제 표현을 바꾸면 납세 고지서를 고지하여 징수하는 조세를 기간 내에 납부를 안 했을 때 부과되는 연체료가 가산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토지 재산세를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토지 재산세는 9월 16일에서 9월 30일 사이에 보통 징수합니다. 납세 고지서를 고지하여 징수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납세 의무자가 납부 기간 내에 납부를 안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통 징수되는 조세를 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연체료의 성격으로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자, 프린트 보십시오. 몇 프로 부과됩니까? 3% 부과됩니다. 그 프린트 보시면서 설명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론서 교재는 좀 이렇게 막 흐트러 놨기 때문에 좀 보는 게, 설명하는 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프린트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교재를 가지고 설명하기가 많이 불편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오늘처럼 프린트가 나갈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프린트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자, 보통 징수되는 조세를 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연체료의 성격으로 가산세가 아니고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몇 프로? 3%. 자, 그런데 가산금은 일반 가산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중가산금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가산금을 별도로 두고 있고, 자, 중가산금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돼요. 보통 징수되는 조세를 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아니한 자가 납부 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중가산금을 부과합니다. 몇 프로? 0.75%씩. 자, 그러면 우리가 돈을 넣어가지고 이야기해 봅시다. 자, 토지 재산세 100만 원을 9월 30일까지 납부를 하지 아니한 자가 12월 30일 날 납부를 하게 된다면, 자, 얼마를 납부해야 되겠습니까? 자, 마음속으로 한번 계산을 한번 해 보십시오. 자, 마음속으로 계산이 끝났으면 지금부터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일단 보통 징수되는 조세를 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연체료의 성격으로 일반 가산금이 3% 부과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금액으로 따지면 미납세 100만 원에 대하여 3%니까 3만 원. 그 다음에 보통 징수되는 조세를 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아니한 자가 납부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중가산금이 부과되는데, 자, 이 조건대로라면은 납부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몇 개월 경과된 겁니까? 3개월, 4개월. 2개월. 요게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고 제가 하는 이야기가 좀 다른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 금방 뭐라고 읽어보셨냐면은 납부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자, 그러면 자, 이 조건대로 설명을 해볼게요. 9월 30일 납부 기간이 경과한 날은 며칠입니까? 9월 30일 납부 기간이 경과한 날은 10월 1일이에요. 이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날은 11월 1일이고, 이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날은 12월 1일이고, 이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날은 다음 연도 1월 1일입니다. 그래서 납부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 2개월 경과된 것이지 아직 3개월이 경과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중가산금이 얼마 부과되냐면은 미납세액 100만 원에 대하여
납부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마다 중과상금이 0.75%씩 부과되는데 제가 제시한 조건대로 이야기하면 2개월 경과된 것이지 3개월이 경과된 건 아니기 때문에 중과상금은 토탈 1.5%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중과상금은 15,000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30일 날 납부를 하게 된다면 미납세액 100만 원, 일반 가상금 3%, 중가상금 1.5% 해가지고 104만 5천 원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에서 여기를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자, 이 그림대로 설명을 해볼게요. 몇 개월이 경과됐는지를 물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왜 3개월이 경과된 게 아니고 2개월이 경과된지 이 설명이 이해가 안 되면 이해하려고 노력을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3개월이 아니고 2개월인지 이 설명이 이해가 안 되면 여기는 이해 안 하셔도 돼요. 대신에 이제 이거는 잡으셔야 됩니다. 뭐는 잡으셔야 되냐면은 첫 번째 잡으셔야 될 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와 가산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다르다. 그 다음에 이제 잡으셔야 될 거, 우리가 보통 징수되는 조세를 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연체료의 성격으로 일반 가산금이 부과되는데 일반 가산금이 몇 프로 부과되는지 3% 부과됩니다. 시험 문제가 단순하게 나오면 5%냐고 물어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물어봅니다. 중가산금 몇 프로 부과되는지. 납부 기간이 경과된 날로부터 1개월 경과시마다 0.75%씩 추가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물어봐요. 어디 물어보냐면은, 자, 중가산금은, 자, 여기 프린트해 보시면 정리되어 있습니다. 중가산금은 무제한적으로 부과되는 게 아니고,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개월은 몇 개월?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개월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시험장 가면 50개월이냐고 물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거, 우리가 중가산금은 무조건 부과되는 게 아니고 지방세 미납세액이 얼마? 30만 원 이상일 때 중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이지, 지방세 미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가산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거, 요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가산금에서 알고 계셔야 될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왼쪽으로 가셔가지고 가산세입니다. 자, 왼쪽에 가산세 가셔가지고, 자, 첫 번째 보셔야 될 거, 우리가 이제 가산세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있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있습니다. 자, 요걸 우리가 이제 설명 편의상 취득세를 좀 가져와 가지고 좀 설명을 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시험장 가기 전까지 이제 이걸 공부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취득세 부과징수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취득세 납부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를 앞으로 이제 공부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신고 납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해석을 하면 취득세 납세 의무자들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러니까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고, 기한 내에 신고세액을 자진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뭐 한다고요? 가산세가 부과된다고요. 자, 그러면 그 이제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신고 불승실 가산세가 있고 납부 불승실 가산세가 있는데 신고 불승실 가산세는 언제 부과되냐면은 첫 번째,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취득세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60일 안에 취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했을 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였으나 가소 신고한 경우에 신고 불승실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해하셔야 될 거, 신고 불승실 가산세가 언제 부과되는지. 신고 불승실 가산세는 언제 부과됩니까?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였으나 가소 신고했을 때. 신고 불승실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자, 몇 프로 부과되는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요게 우리 시험 27회 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신고 불승실 가산세가 몇 프로 부과되는지를 참고하셔야 되는데, 자, 일반 무신고 했을 때는 얼마? 20%. 부당 무신고한 경우는 40%.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어떤 경우를 던져 놔놓고 이 경우가 일반 무신고에 해당되는지 부당 무신고에 해당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묻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일반 무신고고 어떤 게 부당 무신고인지는 구분을 못 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것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일반 무신고 했을 때 하고 부당 무신고 했을 때의 신고 불승실 가산세가 다르다라는 거, 요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하였으나 가소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 불승실 가산세를 몇 프로 부과합니까? 일반 가소 신고한 경우는 10%. 그 다음에 부당 가소 신고한 경우에는 부당 가소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 40%를 부과하고, 그 다음에 가소 신고 세액 중 부당 가소 신고 세액을 제외한 세액에 대하여 10%를 부과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 자, 일단 여러분들은 자, 이걸 구분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세금을 기간 내에 납부 안 했을 때 부과되는 연체료는 다르다. 자, 지금 보고 있는 프린터 오른쪽 보십시오. 오른쪽 가상금 보십시오. 거기 정리해놨어요. 자, 보통 징수되는 조세를 기간 내에 납부 안 했을 때 부과되는 연체료하고 신고 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조세를 기간 내에 납부 안 했을 때 부과되는 연체료는 다르다고요. 자, 프린터 오른쪽에 보셔야 돼요. 오른쪽 가상금에 보시면 정리해놨습니다. 우리가 보통 징수되는 조세를 기간 내에 납부 안 했을 때 부과되는 연체료는 가산금이고 몇 프로 부과됩니까? 3% 부과됩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줄에 신고 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조세를 기간 내에 납부 안 했을 때 부과되는 연체료는 가산금이 아니고 납부 불승실 가산세고 몇 프로 부과됩니까? 미납일수 하루당 0.025%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연체료가 다른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지방세 기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국세를 설명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국세를 설명을 하는데, 자, 국세 가산세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립니다. 자,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뭐라 그랬냐면은 국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국세는 가상금을 폐지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국세는 가상금이라는 용어를 이제 더 이상 사용 안 한다고요. 자, 그래서 거기 이제 프린터 오른쪽에 국세 가산세 가셔가지고 자, 프린터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십시오. 신고 불승실 가산세는 지방세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신고 불승실 가산세는 지방세하고 똑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어디가 다르냐면은 우리가 납부 불승실 가산세 가상금, 중가상금을
국세에서는 납부 지연 가산세로 개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달라지냐면은 이렇게 달라져요. 거기 국세 가산세 갈로 2번 1항을 보십시오. 우리가 신고 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조세를 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아니했을 때 우리가 국세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고 납부 지연 가산세를 부과한다고요. 몇 프로? 미납일수 하루당 0.025%. 그러니까 명칭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봐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신고 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지방세를, 그러니까 신고 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지방세를 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미납일수 하루당 0.025%를 부과하는 거고, 신고 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국세를 기간 내에 납부를 안 했을 때는 납부 지연 가산세를 미납일수 하루당 0.025% 부과한다고요. 그러니까 명칭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세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인데 국세는 납부 지연 가산세라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통징수. 자, 거기 이제 어디 보시면 되냐면은 국세 가산세 갈로 2번에 2항을 보셔야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보통 징수되는 국세를 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아니했을 때는 가산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고 납부 지연 가산세를 부과한다고요. 몇 프로? 3%. 그러니까 명칭이 바뀐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보통 징수되는 지방세를 기간 내에 납부를 안 했을 때는 연체료의 성격으로 가산금을 3% 부과해요. 자, 그런데 보통 징수되는 국세를 기간 내에 납부를 안 했을 때 부과되는 연체료는 가산금이 아니고 납부 지연 가산세를 3% 부과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뭡니까? 명칭만 바뀐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문제입니다. 자, 거기 프린터 거기 2항 셋째 줄 보십시오. 거기 국세 가산세 갈로 2번 2항 셋째 줄을 보시면서 제 말을 집중해 보십시오. 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 볼게요. 보통 징수되는 지방세를 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아니한 자가 납부 기간이 경과된 날로부터 1개월 체납할 때마다 중가산금을 0.75%씩 부과해요. 지방세는. 자, 그런데 보통 징수되는 국세를 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아니했을 때는 중가산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고 거기 셋째 줄 보십시오. 납부 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1개월이 납부 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하루 연체될 때마다 납부 지연 가산세를 0.025%씩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세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보통 징수되는 지방세를 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는 1개월 체납할 때마다 중가산금을 0.75%씩 부과해요. 지방세는. 그런데 보통 징수되는 국세를 기간 내에 납부를 안 했을 때는 중가산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고 납부 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1일 연체할 때마다 하루 연체가 될 때마다 미납일수 하루당 0.025%의 납부 지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이게 달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참고 2. 자, 참고 2. 그럼 이때
납부지연 가산세는 무조건 부과되는 게 아니고 국세 미납세액이 얼마? 100만 원 이상일 때 납부지연 가산세 0.025%를 부과하는 것이지 100만 원 미만일 때는 납부지연 가산세 0.025%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원. 자, 읽어보고 설명합시다. 우리가 납세 고지서에 따른 납부 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자, 납부 지연 가산세 0.025%를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5년. 개월수로 따지면 60개월.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가산세, 가산금에서 보실 기본 개념입니다. 여기까지를 이제 기본적으로 잡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에 가산세, 가산금이 27회 때 나왔었고 29회 때 나왔습니다. 그러면 언제 나오겠습니까? 31회 때. 여러분들이 볼 시험이 31회 시험이에요. 27회 때, 29회 때 2년마다 나오는 타임 아닙니까? 그럼 2년이 언제입니까? 30일이 아닙니까? 요거 잡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추가되는 이야기. 자, 지금부터 추가되는 이야기는 자, 거기 프린터 왼쪽입니다. 그러니까 프린터 왼쪽에 신고 불성실 가산세 보시면 돼요. 자, 프린터 왼쪽에 신고 불성실 가산세 가셔가지고 거기 삼항하고 참고를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 불성실 가산세 3항입니다. 자, 요거예요. 우리가 신고 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조세를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자, 그런데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자들은 신고 기한 경과 후 신고 가능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정해진 기간이 지난 후에 신고하고 세금을 내겠다 하는데 신고 기간이 지났다고 신고하지 말라 그러면 세금 받기 싫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들은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신고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 신고하면 자, 단순하게 갑시다. 늦었지만 신고했지요. 늦었지만 신고했기 때문에 신고를 안 했을 때 부과되는 무신고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깎아줍니다. 왜? 늦었지만 신고했으니까. 자, 그럼 이제 읽어볼게요. 자, 삼항 니은입니다. 신고기간 경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기간 경과 후 신고를 하면 늦었지만 신고했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신고를 안 했을 때 부과되는 무신고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깎아줍니다. 몇 프로 깎아주는지를 참고하셔야 돼요. 이게 올해부터 법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이렇게 바뀌어요. 우리가 1개월 이내에 신고기간 경과 후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50% 깎아주는 거고요.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는 30%. 그 다음에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신고기간 경과 후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20%를 깎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참고 보십시오. 그 밑에 참고. 자, 이거예요. 우리가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하였으나 가소 신고한 경우. 자, 가소 신고를 했다는 얘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좋게 말하면 세금을 적게 냈다는 얘기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탈세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까? 아파트 분양권을 프리미엄 1억을 받고 팔았는데 신고할 때는 3천만 원만 신고했을 때. 그럼 결론적으로 좋게 이야기하면 7천만 원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적게 낸 거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7천만 원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탈세한 거예요. 그래서 가소신고한 자들은 전형 뉴스에
세무조사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그날 저녁에 밤잠을 못 잡니다. 세무조사 들어올까 싶어서. 그래서 이제 뭐 하시라고요? 가소 신고해가지고 세무조사 뉴스 나올 때마다 가심이 찔리시는 분들은 수정 신고하고 양심 회복하고 편히 주무시라고. 가소 신고한 자들은 신고 기간 경과 후 수정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심 회복하고 다리 쭉 뻗고 편히 주무시라고. 그러니까 가소 신고한 자들은 신고 기간 경과 후 수정 신고할 수 있고, 수정 신고하면 가소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부과된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깎아줍니다. 그러니까 몇 프로 깎아주는지 프린트해서 읽어만 보시면 되지 굳이 기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 우리가 신고기간 경과 후 신고했을 때의 가산세 감면은 우리 시험에 2번 정도 물어봤었어요. 그런데 수정신고는 물어본 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 감면되는 비율이 너무 복잡하지요. 감면되는 비율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출제위원 지도 기억 못 합니다. 지도 기억 못 하는데 물어보면 안 되지. 그럼 반칙이지. 그래서 여기를 물어볼 일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가소 신고했을 때의 가산세 감면이 어떻게 되는지는 읽어만 보시면 되지 그 단계별로 일일이 다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가산세 가산금에서 보실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진도가 이제 조세 총론이 끝난 겁니다. 끝났고 우리가 이제 다음 수업 시간에 오시면은 양도소득세 진도 들어갈 겁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